안녕하세요. 이종기능장입니다. 가을비가 한여름 장마비처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좀 쾌청한 가을 하늘을 좀 보고 싶은데 올여름 그렇게 덥더니 가을이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그러네요. 오늘 정비 사례 공유 차량은 포터 전기차, 포터 EV 차량입니다. 신차예요. 신차고 주행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5,000km 정도 주행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시동 불가, 그리고 완속 금속 충전 불가 증상으로 견인 입고됐는데요. 점검 과정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선 증상 확인을 위해서 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경고 문구 오늘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나타났고,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부족합니다.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이 거의 바닥입니다. 느낌상으로는 20% 이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 충전 경고등까지 점등되어 있습니다. 레디는 안 되고요, 시동 안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증상 원인을 말씀드리면 고전압 배터리 케이스가 파손됐어요.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쪽으로 해서 수분 유입으로 인해서 시동 불가 및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어찌됐든 좀 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고전압 배터리 어셈블리를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고전압 배터리 내부 부품은 그냥 사용하고 케이스만 교체할 것인지는 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 진단기 점검 결과, 그리고 조련 파괴, 마지막으로 셀당 전압 편차 결과에 따라서 작업 방향을 정해야겠죠. 고전압 배터리 어셈블리라고 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2,000만원 후반대, 작업 공인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00만원대 육박하는데, 고객님께 좀 부담을 덜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진행해야겠죠. 점검을 위해서 잠깐은 동영상 촬영을 멈추고 점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타2 EV 차량 고전압 배터리가 파손이 됐죠. 내부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 관련 부품은 확인해 본 결과 정상이더라고요. 물론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현재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의 케이스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전압 배터리 내용물은 다 모두 재사용을 할 거라 고전압 배터리 지금 탈착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지금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 냉각 회로 내에 냉각수를 배출해야 됩니다. 냉각수 배출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내부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 관련 부품 분해 시나 탈착 시 냉각수가 내부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냉각수하가 고전압 배터리 부품에 조금이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압 배터리 탈착 전에 냉각수 배출을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장비는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한쪽으로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내부에 있는 냉각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냉각수를 배출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냉각수 배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교환하는 거와는 또 다르죠. 냉각수 교환하는 거와는 또 다르고, 그리고 배터리를 어셈블리로 교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만 냉각수만 배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부에 있는 부품을 분해해서 그 부품을 다시 재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배출하는 과정 다시 한번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냉각수를 배출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하죠.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냉각수를 배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정상적인 장비를 이용한 정상적인 배출 진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배출해 볼게요. 압축가스 서서히 넣으면 배출이 됩니다. 되고 있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거의 내부의 냉각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배출을 꼭 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좀 다소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냉각수 배출 꼭 필요합니다. 자, 촬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를 탈착을 완료했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탈착을 했습니다. 파손된 고전압 배터리 케이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탈착을 완료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손상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케이스만 교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고전압 배터리 케이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 EV 차량이었죠. 고전압 배터리 외부 케이스 파손으로 인해서 경고등 점등 및 주행 불가, 당연히 수분 유입으로 인해서 충전 불가해서 견인이 됐었던 차량. 고전압 배터리를 탈착한 후에 위쪽 상 커버를 분해했습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들 보셨겠죠. 요즘들은 많이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지금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가장 크게 보이는 모듈, 이런 모듈이 총 1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 있고요. 또 밑에 또 있습니다. 하나, 또 밑에 이렇게 마찬가지 위에 아래 그리고 최종적으로 2개. 한 개 모듈은 9개 셀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90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손 부위가 이쪽이었죠.
안 보이실 텐데 저 아래 보면은 수분 감지 센서가 보입니다. 머리 센서.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새로운 케이스에다 옮겨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이건 이전처럼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작업할 때 주의를 굉장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카메라로 잘 보이려나 모르겠으나 수분이 유입된 흔적이 사실 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흙토사 같은 것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카메라로, 이 핸드폰으로 잘 촬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PRA가 보이고요. 그리고 BMU, 그리고 SMU 하나, 둘, 셋, 넷, 5개. 모듈 2개씩을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5개, 10개의 모듈인데 SMU는 2개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그리고 이런 냉각 라인들, 이 라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수가 흐르고 있고 냉각수 통로니까 이 모든 거, 이런 것들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냉각수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고전압 배터리 모듈에 비산되거나 접촉하거나 그러면 고전압 배터리 모듈이 쇼트로 인해 가지고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작업에 예비 작업도 중요하고 작업관도 굉장히 안전에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작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장이라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고전압 배터리 조립을 다 했습니다. 보실까요? 10개의 모듈을 모두 조립했습니다. 부품들도 하나도 없고, 당연하지만 볼트통도 깨끗합니다. 가스켓은 교체된 상태고요. 와이어링, 그리고 냉각 호스들 모두 조립됐습니다. 요것은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 냉각수 누수 테스트입니다. 리크 테스트. 지금 진행할 텐데요. 한 10분 동안 유지할 겁니다. 자, 시작을 먼저 해보고, 네, 시작됐고요. 대략적으로 2바 정도의 공기압을 배터리 내부 냉각 라인에 채웁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바늘의 변화가 있거나 압력이 좀 떨어졌거나 그러면 누수가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럼 누수가 일어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꼭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촬영 계속 진행할게요.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멘트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것은 이제 교환된 부품입니다. 물론 케이스가 크게 있고 손상됐던 케이스, 그리고 호스들은 모두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추후 뭐 당장은 괜찮더라도 추후에 계속 압을 받는 부분이라 꼭 교환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BMS 관련 와이어링인데, 이 수분감지 센서가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두 개가, 수분감지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체형입니다. 이건 수분이 감지가 됐던 센서라 혹시 하는 마음에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핀텐션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으면 또 고전압 배터리를 탈착 후에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환했고요. 가스켓은 뭐 당연하게 교체해야 되고요. 여기 교체된 부품입니다. 우선 촬영을 일단 멈추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10분이 정도 했습니다. 테스트 시작한 지. 누설 테스트의 압력 게이지는 변함이 없어요. 냉각 라인은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고, 리프 누설은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커버 조립하고 조립 후에 최종적으로 비밀 테스트가 또 남았습니다. 비밀 테스트까지 완료 후에 조립을 해야겠죠. 네, 우선 촬영 멈추겠습니다. 네, 고전압 배터리 수리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냉각수 순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당 전압, 편차, 그리고 절연 저항,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시스템도 정상이었었고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듯 한데, 완속 충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좀 다소 소요될 듯 합니다. 충전 완료 결과 함께 또 확인해서 촬영할 거고요. 사실 차량이 포터다 보니까, 화물차다 보니까 차가 바쁘죠. 그래서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3, 4일 정도는 좀 공기가 좀 앞당겨졌는데, 충전 완료만 되면, 완충 확인만 되면 바로 출고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충전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완료될 때까지 좀 충전을 진행했다가 충전 완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이 완료된 듯 합니다. 촬영을 하신 걸 보셨겠지만, 도어 락을 해제를 안 한 상태에서 충전 커넥터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습니다. 완충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가 어떤지. 수리 전에는 거의 뭐 바닥이었는데, 아주 완전 방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충전량이 20% 이하였었거든요. 진단기로 확인했을 때. 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100% 충전됐습니다. 뭐 경고등, 오늘은 경고문구 일교차가 큽니다. 없고, 최저 기온은 15도, 현재 기온은 이 지역 평균 25도예요. 이제 완속 충전을 진행하다 보니 한 7시간, 8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진단기로 진단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고객님께 차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던 수리 기간이었는데, 그래도 고객님께 안내드린 날짜보다, 납기 날짜보다 한 3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잘 됐고요. 결과가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으로 포터 EV 고전의 배터리 파손에 의한 케이스 교환 및 충전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동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